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배우 김사랑 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언니 뭐 믿고 콜라겐 안 먹어요? 나도 먹는데. 네, 자 콜라겐, 히알루로산, 비타민 C, 엘라스틴 등등 피부 미용을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너뷰티 제품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피부에 좋다고 하는 이 이너뷰티 제품들을 먹으면 정말 김사랑 씨 같은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피부 미용 목적의 이너뷰티 제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조금 총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 3가지. 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 속을 꽉꽉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이너뷰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제품들. 항산화 제품. 네, 항산화 제품이라는 게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항산화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서 그렇죠. 예. 네, 노화를 예방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C. 그다음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비오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흔하게 먹는 유산균 중에 피부 유산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 소연 씨가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좀 자주 들어봤던 영양제도 있고 실제로 먹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영양제들이 우리 피부와 몸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뭔지 뭐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하자면 첫 번째 얘기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은 네, 이거 삼형제인가요? 그렇죠. 삼형제라고 하실 수 네. 있어요.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네. 탄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받거나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쁜 거에 노출이 됐을 네. 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그렇죠. 돼요. 피부 진피 내에 있는 이런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노화가 촉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항산화제를 잘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탄력을 채우기 위해서 콜라겐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또 피부에 수분도 왠지 또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뭔가 히알루론산도 먹게 되고 그것도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부족하니까 또 채우게 되고 그러는데요. 유불급이란 말이 있으니까 너무 또 많이 먹으면 혹시 탈나는 게 아닐까요? 괜찮습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다 먹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부담스러워요, 세 개 네, 다. 저는 3개 중에서는 저는 콜라겐만 콜라겐. 먹어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세 개 중에서. 특별히? 네. 왜냐하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하지만, 네. 콜라겐을 잘 먹음으로써 수분도가 높아진다라는 논문 보고가 많기 때문에 네네. 히알루론산은 건조해서 많이 드시긴 그렇죠. 한데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네, 콜라겐. 굳이 하나면. 네. 근데 나는 너무 건조해서 정말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선택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은 네, 분들이라면 그냥 콜라겐 정도면 네, 충분할 네.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어쨌든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무리 네. 우리가 좀 숫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특별히 약 먹는 뭐 순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비타민 B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아까 비타민 항산화 B는 제품. 그쵸, 네, 항산화. 네.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내 피로감을 덜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요.
자기 전에 먹으면 조금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요? 아침에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기 전에 에너지를 좀 죽여놔야 되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에너지를 네, 막 에너지 뿜뿜하고 뿜뿜하니까 잠이 안 오는. 네. 아, 그러면은 비타민 B 또 아까 말씀하신 코엔자임 Q10 같은 그런 경우는 것들은 아침에 먹는 게 네, 훨씬 드시는 낫다. 게 좋다. 네. 그리고요, 비타민 C라든지 철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약간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위가 좀 쓰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기는 하다. 예. 어떤 분들은 보니까 비타민 C에 되게 홀릭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비타민 C를 그냥 하루에 뭐 많아봤자 한 2개? 한 개에서 2개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한 10개를 복용하시더라고요. 나눠서. 근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좀 과용해도? 이게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마다 네. 의견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에요. 100ml.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비타민 C를 우리가 따로 먹잖아요. 그쵸. 그게 보통 한 1000mg 정도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1000mg, 2000mg, 뭐 메가 도우지라 그래서 많이 드실수록 네. 내가 활력이 생기고 뭐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가 환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이게 메가도우지가 되는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네. 요로결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게 들고 체질에 따라서는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또 쓰린 사람도 그렇죠. 있고요. 위가 나쁜 분들. 네,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조금 뭐 하루는 더 많이 드시다가도 평균적으로는 저는 너무 그렇게 메가도우주로 계속 드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영양제, 이런 이너뷰티 영양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서 그냥 이거 먹어봐. 너무 좋아. 내 피부 봐봐. 빛이 나지 않니? 막 이러면서 뭐 권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게 맞는 이너뷰티 제품을 고르는 뭔가 꿀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있죠. 뭐냐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그러면 찾을까요, 뭐가 맞는지 이제 네.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네. 어려운데 저는 진짜 연예인 누가 했다더라, 뭐 누가 먹는다더라, 먹었다더라. 홍보를 하다 옆집 아줌마가 이걸 먹었다더라 이런 거에 좀 제발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과유불급이라는 게 딱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내 식생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는 거. 되도록이면 저는 영양제보다는 골고루 식단을 잘 먹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먹는 나는 걸로. 나가서 과일 같은 걸 진짜 먹을 시간이 없어. 일만 하느라고 야채, 과일이 부족해 하면 네네. 비타민 C 조금 많이 챙겨서 먹어야겠죠. 그리고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 하는 경우에는 콜라겐도 좀 챙겨서 드셔야겠고 네.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먹어라 취사 라고 얘기를 선택해서. 드리고 네. 싶어요. 피부과 시술 받기 전에 일단 속부터 좀 챙겨서 속부터 아름다움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렇게 또 이너뷰티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이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너뷰티 제품을 먹어서 뭔가 속에 있는 거를 좀 채워줘야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둘 생각을 중에 하시나요?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둘 다 아니고요. 그래요? 난 지금 뭘까 하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음식하고 운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네. 거. 먹는 영양제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화장품에만 의존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내보니 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고 잠을 못 자면 피부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뭘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크서클 네, 바른다고 잠을 지워집니까? 충분히 자고 잘 먹는 게 정말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조금 모자란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게 이너뷰티 먹는 거, 그리고 또 그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걔네 둘은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템들이에요. 아, 이게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고 이너뷰티 이너뷰티 시장도 제품들. 그렇고 저는 솔직히 너무 마케팅에 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뭐 앞서 이제 콜라겐은 꼭 챙겨서 드신다고 하셨는데 피부 미용에 가장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이너뷰티 영양제를 하나 꼽으신다면 콜라겐하고 저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부족한 게 비타민 B예요. 그러니까 B. 비타민 B라는 게 아까 얘기한 비오틴이라는 것도 비타민 B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타민 B하고 콜라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굳이 꼽으라면. 굳이 꼽으라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선택하는 기준. 콜라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콜라겐 어떤 거 어떻게 먹어야 먹어야 돼요? 될지 라고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저는 이것도 너무 광고를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사지 마시고 네네.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인증을 네. 확인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식약처에서 인증한 거는 우리가 유통되는 거에 3.6%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90 몇 프로는 그냥 건강식품 그냥 건강식품 인증받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나쁘다고 하는 그렇죠. 거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런 실험이나 논문 같은 거를 근거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지 그렇죠. 않을까. 아무래도 더 안전성 확보가 된 제품들일 그리고 테니까.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 거는 저분자 뭐 콜라겐. 당연하겠죠. 네. 아, 콜라겐 얘기가 계속 나와서 궁금한 게 콜라겐을 뭐 좀 많이 먹으면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부작용은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은 네네. 것 같은데요. 속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거 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류 알러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알러지 반응. 아, 뭔가 좀 네, 두드러기 나타날 같은 수가 것도 있기 있을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어우, 부담스럽네요. 네. 자, 거울, 마음을 훔쳐버린 우리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백옥 같은 하얀 피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는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화이트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얗면 일단 네. 좀 이뻐 보이잖아요. 하면 그리고 이뻐 뭔가 보인다. 청순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네, 가냘가냘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것 느낌 때문에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까마면 일단 씩씩해 보이니까 세 보이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얼굴은 하얗고 몸은 까맸으면 좋겠어요. 그것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가요? 네. 하얀 피부는 옷을 입으면 어느 네. 색깔이나 잘 받더라고요. 아, 까만 피부에 그쵸, 비해서. 그쵸, 그래서 맞아요. 얼굴은 그냥 하얀데 몸은 이렇게 너무 하얗면은 이렇게 좀 약간 살이 좀 이렇게 좀 탄력이 아. 없어 보이니까 좀 까맣고. 이렇게 좀, 막 운동한 그렇죠. 사람처럼. 예, 운동은 안 했지만 네,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얼굴이 좀 하얀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닝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이트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얼굴에 뭐 점이나 주근깨가 있어도 얼굴이 되게 맑아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인상이 좀 칙칙해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 어디서 오는 걸까요? 피부가 맑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약간 피부가 까매도 맑고 환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피부가 하얘도 어딘가 칙칙해 보이는 피부가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노랗게 뜬 네. 것 같은 느낌. 그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네.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각질이 이렇게 예쁘게 잘 정돈돼 있어야지 우리가 빛 반사를 받아도 균일하게 반사가 되니까 네네. 깨끗해 보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멜라닌 색소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면 이제 환하고 예쁜 그렇죠. 얼굴인데 네. 그게 아니라 얼룩덜룩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해 보이죠, 지저분해 보이는 네. 거죠.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칙칙한 피부를 뭐 해결해주기로 유명한 크림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레티놀 크림. 네. 자, 이 레티놀 크림 어떤 크림인가요? 레티놀은 이제 비타민 A 크림이에요. 네. 비타민 A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질을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피부 안에서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네네.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각질을 제거해주고 필링 효과죠. 그렇죠. 재생이 되면 뽀얀 피부가 그렇죠. 올라오겠죠. 피부가 그러니까 피부가 밝아지겠네요. 좋아지고 네. 주름이 좋아지겠고 네네. 거뭇거뭇하게 멜라닌 색소들도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각질층이 제거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만능 효과가 그러니까 있는 만병통치약인데 피부에. 피부 재생 연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피부들 중에서 자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기미 없앤다고 이거 열심히 발라가지고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까맣게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연고를 쓰신다면, 네. 일단 첫 번째,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많은 욕심스럽게 양을 쓰면 안 쓰시면 절대로 안 네네. 돼요. 그리고 아주 소량을 내가 쓰는 로션에 희석을 해서 조금 부분만 발라보세요. 네. 그리고 괜찮으면 조금씩 양을 올리는 거를 권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빨개진다 그러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발라야 되고 네네. 그래도 안 되면 더 쉬었다가 다시 도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벗겨내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피부가 약간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점을 알고 그거를 조절을 하시면 아주 좋은 약이고 네네. 그거를 조절을 잘 못하시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레티놀 크림은 그렇다 치고 뭐 기미 크림 같은 것도 시중에 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기미 크림을 바르면은 뭔가 피부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좀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농도가 좀 낮으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작용은 적을 수 있겠죠. 덜하다.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백 연고가요. 하이드로퀴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너무 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약조합이 나와 있냐면 하이드로퀴논하고 아까 얘기한 비타민 A 레티놀 크림하고 이게 이제 자극이 심하잖아요. 둘 다 자극이 그쵸? 심한데. 네. 그래서 빨개지는 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섞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예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조합으로 가장 많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백 연고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람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스테로이드 너무 오래 쓰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피부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다른 치료에 병행 치료로 잠깐 쓰는 것만 원하지 화장품처럼 오래 쓰는 거는 반대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LED 마스크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선생님? 알죠? 네, 요거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오면서 네. 환하게 막 이렇게 빛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도구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서도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를 하고 나서나 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런 빛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홈케어용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출력이 쓸까요? 홈케어 출력이 쓸까요? 병원 출력이 세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단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자들이 한때 엄청 유행을 할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살까요 말까요? 가격도 그러면- 싸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샀나요? 샀나요? 샀어요. 그러면 열심히 쓰세요. 안 샀어요 하면 사지 마세요. 아.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가 너무 네. 잘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또 배곡 주사, 네. 뭐 아이유 주사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유행을 뭐 한참 하기도 하고 네, 현재도 네, 네.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온전히 있을까요? 이런 약들이 사실 미백의 허가를 받은 약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간 기능 개선을 한다거나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 약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얼굴이 칙칙하잖아요. 그렇죠. 어두워지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개선하면 몸에 반짝 효과가 있으면서 얼굴에 이제 반짝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밝아진다. 거예요. 네. 자, 비타민 C를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한 10년 전인가 잠깐 유행했던 적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근데 그걸 바르면 얼굴이 엄청 따끔거려요. 네. 괴로워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바르는 거는 사실 저는 매일 챙겨 발라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바를 걸. 아니 근데 그렇게 따가우면 안 바르는 게 맞아요. 저는 너무 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요 그 농도에 따라서 네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꽤 있고 특히 상처 부위에는 그 비타민 C를 바르면 못 발라요. 너무 그러니까 따가워서. 난리 나죠. 난리 네, 나죠.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바르라고 좀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아주 고농도는 요 김이 잘 생기는 부위 있죠. 요 광대 있는 데만 바르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농도가 낮은 거. 거예요. 저는 고농도로 전체를 다 발랐거든요. 아, 그랬구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비타민 C가 굉장히 불안정한 애라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정시킨 제품을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병원에서는 뭔가 화이트닝 시술 좀 특별하게 따로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토닝 모드라 그래서 토닝 레이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그걸로 얼굴 전체를 하는 거.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주는 레이저인데 한 가지만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네. 여러 가지를 같이 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에 있는 색소의 깊이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다 조금 같이 효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그 토닝 레이저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토닝 레이저 안에 여러 가지 레이저가 포함되어 토닝 레이저 안에 여러 가지 모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레이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쓰는 게 좋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색소가 있을 때 멜라닌 색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것도. 보통 혈관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혈관 레이저를 같이 쓰게 되면 색소가 더 효율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미백 관리는 네네. 아까 얘기한 그 굉장히 불안정한 비타민 C를 네. 전기 이온 영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온화 시켜서 피부 안에 아주 안전하게 깊숙하게 침투시키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효과가 좋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미백 치료를 받고 오면은 사실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뭔가 이게 화이팅을 해서 자극이 된 것 같은데 집에서 그 이후에 뭔가 햇빛 노출 같은 걸 좀 줄여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활동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지가 지게 하거나 빨갛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는 햇빛을 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아까 얘기한 토닝 모드라는 거는 표피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햇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네. 레이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피부가 칙칙해지는데 중요한 원인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얼굴이 칙칙해지고 약간 푸석푸석해진다? 그쵸, 이런 그쵸. 것들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미백 크림 같은 거를 좀 듬뿍 발라서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마사지. 것도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눈 주변 같은 데도 해주고 아래 턱 같은 데에 압력 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어떻게 마사지 해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세안을 할 때 매일매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목빗근이라는 데예요. 샤워하면서 이 목빗근을 마사지를 꼭 해줍니다. 얼굴에 붓기도 많이 빼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왜냐하면 이 주변으로 림프절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녹화 전에 들었었어야 됐었는데. 피곤할 때마다 이 목빗근 마사지.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정말 피부 탄력이 그냥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삼총사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자, 그리고 히알루론산. 자, 오늘은요, 수분을 아주 그냥 쫙쫙 끌어당겨서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알고 싶어요. 이 히알루론산은요, 1934년에 네. 소의 눈에서 처음 발견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소의 눈이요? 네.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 분포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화장품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인공 눈물이나 관절 뭐 여러 군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깊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거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193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0년 전에 그렇죠. 아, 발견된 이런 성분이 물질인데.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 히알루론산 뭐 대충 설명을 앞서 해주셨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한다라고 수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을 한 30에서 1000배 정도를 쫙 끌어당겨요. 어머, 그러면 정말 탱글탱글해지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니까 피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피부의 안쪽에 아까 얘기한 그 삼총사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은 이 히알루론산의 바다에 둥둥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바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바다다. 네. 어렸을 때는 피부가 터질 듯이 탱글탱글하잖아요. 그게 히알루론산이 탱글탱글 많아서 그래요. 젤리 같은 성분. 젤리 같은 성분.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히알루론산, 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빠지는 거는 당연히 잘 알고 그렇죠. 계시겠고 네. 이 젤리 성분이 빠지면서 피부가 쪼글쪼글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아니 바다도 바람 빠지는 바다도 물이 빠지나요? 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충전소 같은. 네, 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전공은 아니지만 네. 제가 학생 때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더듬어서. 네, 눈 안쪽에 그 점액질이 있거든요. 그것도 히알루론산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눈 겉쪽에 눈물 있잖아요. 눈물막이 그렇죠.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네. 피부 안에만 히알루론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 눈 쪽에 있는 점액도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파우치에 눈물약을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관절. 관절. 그쵸, 나이 들면. 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점액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점액질이 있죠. 그게 또 히알루론산 성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진다 그랬잖아요. 빠지다 보니까 이 관절에 있는 연골도 퇴행해 가면서 그렇죠. 물도 빠지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될 가능성이 더 뭔가 많아지겠죠. 또 뻑뻑할 것 같아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들 요즘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써보면 그냥 뭐 뭔가 이렇게 좀 끈적끈적거리면서 네. 거울로 봐서는 왠지 피부가 광차가 반질? 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제대로 느낀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히알루론산이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 피부에서 진피 쪽. 진피증. 근데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진피까지 도달을 할까요? 히알루론산은 생각보다 분자량이 크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꺼진 그 볼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우기에는 히알루론산은 역부족이다. 아,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냥 그때 발랐을 당시에만 그 재질 때문에 뭔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피부가 좋아진 거는 아니겠네요. 그걸 발랐다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히알루론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침투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쵸, 침투가 안 히알루론산 되잖아요. 자체가 굉장히 보습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피부의 각질층의 보습을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진피까지는 안 가도 그렇죠. 요 피부 표면의 각질층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네, 그러니까 한다. 이제 반짝반짝해 아. 보이고 좀 건조한 것도 해결이 개선되는 되고. 느낌이 들고. 오, 그러면은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그럼요. 훨씬 낫네요. 그럼요. 네. 자, 요즘은 히알루론산 원액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시중에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화장품에 그 이 원액을 같이 섞어서 쓰면 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히알루론산 원액이라고 하는 게 정제수한 99%에 네네. 히알루론산 한 1% 정도 넣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액이라기보다는 그쵸. 굉장히 순수한 히알루론산, 그죠. 다른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히알루론산만 들어있는 거. 네. 그렇다고 근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네.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화장품하고 섞어서 쓰는 네네.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액이라는 것보다는 나 히알루론산을 좀 발라서 촉촉하게 하고 싶어라는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원액이란데 뭔가 너무 방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크게 의미는 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정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히알루론산이 이제 들어있는 영양제 요것도 같이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는 걸로 보충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네네. 영양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요새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조한 사람들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하면 뭐다 하겠죠? 좋기는 네네. 하겠지만 저는 먹는 것보다는 바르는 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먹는 왜냐하면 것보단. 제가 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인가 싶기는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 히알루론산 먹는 거는 조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 효능 효과를 아직은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고르자면. 바르는 거를 먼저 해보고 네. 그걸로 안 되면 먹는 영양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피부과를 가면은 이 히알루론산을 뭔가 피부 속에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직접 이렇게 진피층까지 도달하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들을 쓰시나요?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일단 제일 고전적인 방법으로 필러 같은 걸로 이제 주입을 하는 거, 피부 깊숙이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반면에 표면에다가 넣는 방법. 표면에. 표면은 부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표면에는 많이 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로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레이저도 종류가 많겠죠.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바르는 방법.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을 아무리 깊이 뚫어도 이 약물의 로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약물의 이제 네. 손실. 음. 그래서 주사를 직접 넣는 넣는 것보다는 게. 이제 손실이 좀 많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새 약간 이제 보완을 해서 나오는 게 펌핑 팁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네,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네.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압. 쭉 빨아당긴 후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네. 네. 요것도 주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손실은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좀 덜하다는 덜하다.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간이네요. 네, 중간이에요. 네. 그냥 이제 도포해서 구멍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대신 이 팁 값이 또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좀 더 든다. 뭐든 아주 완벽한 거는 없네요. 네. 장단점을 다 그래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얼굴은요, 그냥 주사로 해요. 참아야죠. 잘 참으시잖아요. 자, 우리 피부 속에서 이 수분을 꽉 잡아서 아주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해주는 이 히알루론산. 뭐 혹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안쪽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는데. 네, 관절염도 생기고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네네. 굳이 여기에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결국은 그거는 진피가 아니라 각질층이거든요. 각질층의 수분이라도 잘 지키면 네. 피부의 노화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평소에 혹시 물을 많이 네, 마시면 물 좀 많이 어떨까요? 먹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온도
실내 온도 너무 높지 않게 하고 적정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고 네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분 가득 피부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예뻐지는 방법 따로 있다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예뻐지세요.